회사 욕구 일으키는 직장 빌런 1위. 땡땡땡 땡땡 뺨치는 직장 동기. 하여간 뭐예요? 뺨을 계속 치나 보네. 네. 땡땡땡. 뭐지? 땡땡땡이 뭘까요? 어. 야, 너 그 얘기 들었어? 우리 동기 중에 억순이 있잖아. 상철 선배랑 사귄대. 뭐? 상철? 상철 선배, 야, 지난주에 돌잔치 했잖아. 완전 대박이라는 거지. 야, 입사 3개월 만에 불륜이라니. 아유, 야야. 근데 그 상철 선배가 어떤 사람이냐? 후배들 잡도 1등, 응? 텃세 1등, 응? 자기 일 떠맡기 1등. 어떻게 사귀어도 그런 강아지 같은 놈하고 사귀냐 진짜. 어머. 우리 동기 중에 정보통인 애가 한 명이 있었어요. 바로 현숙인데요. 사내에 어떤 얘기든 물고 와서 떠벌리는 애입니다. 있어, 꼭 있어. 촉새 같은 꼭 애도 있어, 꼭 있어. 문제는 그 얘기들이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때도 현숙이가 옥순과 상철 선배 얘기를 하도 하고 다녀서 회사가 발칵 뒤집어졌는데요. 결국 두 사람 다 울며 불며 아니라고 무죄를 입증해서 해결이 됐었어요. 물론 이미 소문에 휩싸여 상처받은 옥순이는 어떡해. 그때 바로 회사를 그만뒀고요. 아이고. 현숙이 입이 하도 가볍고 또 날조를 잘해서 언젠가는 나에 대해서도 떠벌리고 다니는 거 아닌가 걱정을 했는데요. 어느 날 너 혹시 낙태 유산했어? 뭐? 무슨 소리야? 임신은커녕 뭐 결혼한 적도 없는데 왜 유산? 그렇지? 아, 놀라라. 나도 그럴 리가 없다고 하긴 했는데. 근데 왜 이게 잠깐만 이거 어디서 어떻게 나온 얘기야? 아유, 왜 그 현숙이가. 사연인즉 이랬습니다. 사실 제가 치질 수술을 했거든요. 아니, 뭘 낳은 거야, 지금? 야. 미치겠다. 부끄러워서 휴가 낼 때 수술이라고만 적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현숙이가 보고 주변에 이 학생이 소문을 내고 다녔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2박 3일 수 입원하는 수술이 어디 있냐는 거야. 내가 알기론 낙태 수술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사유에도 정확하게 안 쓰고 수술이라고 썼겠지. 야, 아니 순자도 참 순하게 생겨서 사람 속 진짜 모르는 거라니까. 이러면서 동기들한테 얘기를 하고 다녔대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임신. 무슨 정말 시대에 이런 거짓말쟁이가 다 있어. 우리가 너무 유급 휴가에 집중했던 것 야. 같아요. 이거랑 상관없는 거예요. 문제는 저랑 친하지 않은 동기들은 이미 그걸 기정사실화하고 다닌다는 겁니다. 어머나, 어머나. 한 명 한 명 붙잡고 진실을 얘기할 수도 없었고 미치겠더라고요. 얘는 항상 그래요. 야, 넌 남자친구랑 사귄 지 4개월 됐다고 했나? 야, 남자친구랑 어디까지 해봤어? 요즘은 보통 금방금방 진도 나가잖아. 동기의 사생활을 물어보더니 그걸 동네방네 오버하면서 소문을 내서 동기는 사생활 문란한 애가 됐고요. 또 다른 동기 한 명은 업계 동향 파악 보고서를 위해서 경쟁업체 홈페이지에 들어갔는데 그걸 현숙이가 보고는 야, 걔 그 회사 이력서 넣으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얘. 야, 다음 주 월요일 휴무 신청하는 거 보니까 면접 보러 가려는 것 같아. 그래서 동기는 인사과에 불려가서 상담을 받아야 했습니다. 어떡해. 어쩔 수 없이 우리 동기들 사이에선 은근하게 현숙이를 피하는 분위기가 조성이 됐는데 동기들이 절 싫어해요. 아무래도 선배님들이 저를 잘 챙겨주시니까 질투하는 것 같아요. 그냥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것도 있다. 뭐 그런 거겠죠? 저는 괜찮습니다. 피해자 코스프레를 단단하게 해서 저희 기수가 좀 문제 있는 기수로 소문이 났어요. 두어 달은 눈치를 보면서 다녀야 했죠. 스트레스 받기 싫어서 한동안 잊고 살았는데 저에 대해서 저렇게 심한 루머를 퍼뜨리는 걸 보니까 화가 머리 끝까지 치솟습니다. 얘 진짜 왜 이러는 걸까요? 저는 어떻게 해명하면 좋을까요? 야, 이거 진짜. 남일 관심 많은 사람들이 있어. 근데 관심만 있으면 되는데 왜 거짓 정보를 흘리고 그러니까. 다니냐고. 이거는 10중 8구 자기 자신에게 사람들을 집중시키는 행위예요. 네. 다른 사람을 해서 결국은 다른 사람들 다 제끼고 자기 자신이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 자기 자신이 또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사람이라는 걸 전적으로 보여주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 네. 진짜 나쁜 인간이네. 전 이런 경험이 있어요. 진짜? 제가 그 개그맨 지망생 때 이제 무슨 프로그램을 하나 했는데
제일 먼저 오디션에 붙었어요. 예. 그래서 지망생 이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2, 3기수 뒤에 들어온 남자애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친구랑 제가 예전에 무슨 공연 같은 걸 하나 같이 했었어요. 그래서 걔가 오디션을 보러 와서 뭐 얘기하다가 저 지민이랑 친한 사이입니다. 얘기를 한 거예요. 심사위원들한테. 근데 그 자리에 그 소문을 퍼뜨리기 좋아하는 그 분이 쟤랑 지민이랑 잤대. 요거를 다 소문내고 다닌 거예요. 거짓말을. 거짓말을 다 소문내고 다녀갖고 이게 제가 개그맨 공채 시험 보기 몇 달 전에 제 귀에 들어온 거예요. 너무 야. 상처를 받아갖고 그동안 그럼 몇 달 동안 다른 모든 동기들은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저와 생활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말하면 제가 쪽도 못 쓸 것 같아서 어떡하지 제가 복수할 방법은 응. 이분이랑 같이 공채 시험 봤을 때 나 혼자 붙자 어. 이거였어요. 복수했어요. 그래서 진짜. 복수해서 나중에 저한테 선배님 하길래 제가 저 선배 아닌데 왜 선배님이라고 그러세요. 제가 진짜 통쾌한 복수를 하고 이제 다른 동기들한테 해명을 하고 다녔죠. 그때부터 나 아니다. 우리가 술자리 같은 걸 하거나 밥 먹는 자리에 가잖아. 네. 화장실을 못 가는 그룹이 있어. 맞아. 분명히 있어. 그 중에 보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꼭 있어. 있어요. 그 사람이 그 그룹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되게 유명한 분인데 그분은 함께 자리만 하면 뭐 밥상에 그 반찬이 필요 없어. 다 안주야? 그냥 다 짭짤해 그냥. 다 반찬. 짭짤 맵고 짜고 와. 맵고 짜고 어떤 건 달달달달달 맵고 짜고. 근데 주변 사람 재밌긴 하겠다. 듣는 재미 쏠쏠해. 어머 그래. 쏠쏠해. 거기다 대고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하긴 참 어려워요. 맞아요. 아니 저 같은 사람이 그러면 그런 얘기 하지 마. 다른 얘기 했으면 좋겠어. 그럼 좋겠지만 듣는 재미가 쏠쏠하고. 듣는 재미 쏠쏠하거든. 사실 내 입으로만 안 나오면 된다 생각하거든. 그러나 생각해보면 그 돌려가기의 그 다음 순서는 분명히 나요. 분명히. 아니나 다를까 2번 빠졌더니 저게 좀 잘 나간다고 빠진다. 또 꼴보기 싫어. 그전엔 안 그런 것 같더니 이제 속내가 보인다. 진짜 꼴보기 싫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그 그룹에 있던 사람이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밥만 맛있게 먹으면 됐어 라고 그냥 지나갔어요. 왜냐면 그거 일일이 다 신경 쓰면 그 사람하고도 그렇지만 다른 분들에 대한 그 평가 생각이 신경 쓰여서 살 수가 없어요. 네. 그러려니 하고 살면 되는데 중요한 건 이런 사람이 굉장히 오랫동안 나와 함께하는 조직이나 그룹에 있잖아요. 진짜 고통스러워. 근데 이게 정확히 구분을 지어야 될 게 저도 남 얘기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니 이게 오해하지 마세요. 남 얘기, 그러니까 남 욕을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남에 대한 얘기. 좀 흥미로워하거든요. 막 걔가 잘 돼도 잘 됐대? 어떻게 하다가 잘 됐대?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구분을 지어야 돼. 저 사람은 없는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고. 그러니까 구분 좀 지어주세요. 남 얘기를 좋아하는 사람과 약간 부풀려서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의 그런 심리는 뭘까요? 저 심리 상담 좀 해주세요. 다시 정리해서 잘 설명해봐요. 그러니까 남 얘기, 저처럼 남 얘기에 관심 많은 사람. 그리고 남 얘기인데 부풀려서 거짓말하는 사람. 이 두 사람의 심리는 뭘까요? 각자의 차이가 심리. 있죠. 다른 사람의 이런 저런 정황들을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네. 타인에 대한 관심이 많은 거예요. 많은 거예요. 맞아. 어떤 이야기를 사실 이상으로 부풀리거나 악의적으로 전달하는 건 자기 자신에게 중심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기성을, 그러니까 자기가 강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못된 자기의 아주 전형을 가지고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네. 영미 어떻게 지낸대, 아니면 순이 어떻게 지낸대, 이런 거는 그냥 그 사람의 근황이 궁금한 거예요. 네. 그와 내가 공동으로 알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야, 너 그거 알아? 영미가, 야, 너 이번에 사기친 거 알아? 야, 재밌다. 벌써 재밌지. 그때 그 남자가 너 전전 남자친구 있지? 걔잖아. 진짜? 대박이지? 재밌는 거 뭔 줄 알아? 걔 전전 남자애가 너랑 있었던 일 얘한테 다 털었대. 미친놈 아니야. 그치? 한 번에 다 날려버린 거죠. 너무 재밌다. 저 여기 소주 한 병만 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실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더 부풀리고 날조하고 그다음에 더 악의적으로 감싸서 어떤 전달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중심으로 나만 살고 다른 사람들은 다 끝장나도 된다는 것들 중에서도 나쁜 자기예요. 자기 혼자 살아남았다고 생각하지만 이 주변엔 아무도 없는 거죠. 네. 그럼 결국은 자기는 죽은 거예요. 관계의 망 속에서 영원히 자기 조리돌림을 자기가 한 것이다. 서서히. 그러면. 그럼 이 피해자 코스프레까지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다들 이제 현숙이는 거짓말쟁이야라고 인정하고 그냥 안 믿는 사람들 반. 분명히 가십을
저처럼 가십 좋아하는 사람들은 믿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이 사람이 드러나는 건 얼마 안 걸리는 게 선배들한테 가서 선배님 제가 이렇게 해서 친구들이 저를 모함해요. 그러면 선배들이 그래? 이래 이럴 수도 있겠지만 조만간 그 현숙이는 다른 데 가서 야 그 선배가 어떤 선배인 줄 알아? 쓰레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현숙 씨는 일관성이 있어요. 뭐 장점이야 단점이야 일관성이 있어. 너무 속상해 하실지 마실 게 나는 당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속상하고 처음에 이걸 해명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벌써 네. 보세요. 현숙이 조심해야 돼. 라는 조심해야 소문이 빠르게 도는 근데 거예요. 이 현숙 씨는 정말 조심해야 되는 시한폭탄 같은 사람인 것 같아요. 돈으로는 아니지만 다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사기를 치는 거예요. 결국은 소문의 근원이 다 어디서 나오는지 나중에 다 드러나거든요. 완벽하게 고립될 거예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런 악의적인 특성이라고 하는 건 악마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생각해요.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의 고통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이런 사람들 악마라고 불러요. 진짜 피해야 된다. 이 현숙이는 악마 계열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의 빌런 왕에게도 한마디 해주시죠. 루머 조성 빌런 현숙에게 매기는 2호선의 사이다. 모든 걸 아는 자가 모든 걸 책임져야 합니다. 그래 말에 책임이 있어야 돼요.